자, 이 전동 킥보드 아마 많이들 타실 텐데 이 킥보드가 노부부를 덮쳐서 60대 여성이 결국 사망한 사고가 이제 뒤늦게 알려진 건데 지난달에 일산에서 있었던 일이라고요? 그렇습니다. 일산 호수공원에서 벌어진 사고인데요. 예. 6월 8일입니다. 저녁에 이 전동 킥보드를 두 명의 여고생이 함께 타고 지나갔어요. 네. 그런데 그곳이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였는데요. 그 자전거 도로를 지나다가 자전거가 나오면서 이제 피하기 위해서 방향을 틀었고요. 결국 자전거 도로 옆을 지나가고 있던 60대 부부를 치었습니다. 네. 병원으로 실려갔는데요. 안타깝게도 이제 아내는 9일 만에 뇌출혈로 사망을 했고 또 남편은 다행히도 이제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만 지금도 상당한 충격을 받았고 또한 정신과 치료까지 받을 정도의 굉장히 심각한 현재 상태입니다. 네, 두 명이 말씀하신 것처럼 킥보드 한 대에 탔기 때문에 더 위험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네. 학생들이 당시 이제 헬멧도 착용하지 않았고 원동기 면허도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다 불법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현재 법에 의해서 다 규제가 되는 그런 사항인데요. 이 개인형 이동 장치의 경우에 우리가 뭐 전동 킥보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외에도 이제 전동 이륜 평행차라든지 예. 아니면 전기 자전거 중에서도 동력만으로만 가는 것들을 합해서 개인형 이동 장치라고 하는데 예. 이 개인형 이동 장치는 상당히 편리한 이동 수단입니다. 그리고 또한 잠깐 빌려서 쓸 경우에는 비용도 예. 크게 나가지 않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을 하는 업자들도 많이 생겨났거든요. 따라서 규제가 과하면 이런 여러 가지 시민의 불편함을 초래한다라는 지적이 있어서 조금씩 규제가 좀 완화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상당히 위험한 수단이고 그리고 또 이렇게 이용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규제를 현재 두고 있는데요. 특히 도로교통법에 보면은 당연히 원동기 면허 이상의 면허를 가진 사람만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요. 또 그 외에도 인도로 당연히 가면 안 될 것이고 또한 이제 안전 장구를 또 써야 됩니다. 예. 특히 그 중에서 안전모는 필수이고요. 또 그 외에도 이 전동 킥보드는 한 명이 탈 수 있고요. 그리고 전동 이륜 평형차 역시 한 명만 탈 수 있습니다. 반면 이 개인형 이동 장치 중에서도 이제 전동으로만 이제 갈 수 있는 그런 전기 자전거의 경우에는 두 명까지는 탈 수 있어요. 자전거는 예. 이게 좀 다릅니다. 예. 근데 어쨌든 지금 이런 전동 킥보드 형태의 개인형 이동 장치에 두 명이 타서 간 것 역시 현행 도로교통법 위반 사항이거든요. 예. 당연히 과로나 약물에 의한 운전 역시 금지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규제가 조금씩 완화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현행 법상 상당히 엄격한 그런 이용 방식의 어떤 규제 등을 두고 있습니다. 네, 제 기억에도 이런 걸 타고 다니는 분들을 보면 헬멧 쓴 분 보기가 굉장히 어렵고요. 또 두 사람이 같이 타고 가는 것도 굉장히 좀 자주 봤는데 경찰이 이제 이 가해 학생 두 명을 불구속 입건해서 이제 조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혐의가 그럼 적용되는 건가요? 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을 위반한 사항들, 예. 뭐 과태료 등등이 부과될 수 있겠고요. 네. 또 여기에 더해서 사람을 치었잖아요. 네. 그리고 또 안타깝게도 사망 사고가 발생했고, 또한 또 남편은 또 다치게 만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 크게 보면은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은 것과 동일하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업무상 과실치상 죄인데. 이게 자동차와 같게 보기 때문에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은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를 두고 있고요. 그런데 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그 법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특례거든요. 특례. 예. 특례는 특별히 처리하는 겁니다. 그러면 특별히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정반대입니다. 즉 자동차 등을 운전할 경우에는 사고 위험이 상존하고 또 당연히 거의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반의사불벌죄, 즉 합의하면은 처벌하지 않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동 킥보드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뭐냐면 자동차와 마찬가지인데 여러 가지 그 중과실의 경우에는 특정한 중과실의 경우에는 합의를 하더라도 처벌로 이어지게 만드는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에도 면허가 없었고
그리고 또 그 외에 여러 가지 그런 해당되는 사유가 있다면은 합의에도 처벌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역시 수사기관에서 면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또 지금 경찰이 그 두 학생이 주행한 공원 안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과연 현행법상 도로로 볼 수 있는가, 이 부분을 관계기관에 이제 질의한 상태라고 하더라고요. 결과에 따라서 또 혐의가 달라질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살펴보기에 앞서서 먼저 좀 정리할 부분이 좀 하나 있어 보이는데요. 지금 공원에 있는 자전거 도로를 전동 킥보드가 달린 겁니다. 네. 그런데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가 갈 수 없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많잖아요. 이게 사실이 아닙니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돼서 네.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리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자전거 도로를 전동 킥보드가 갈 때 이거를 이제 위법이라고 생각해서 제지하거나 또는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정보가 필요하고요. 다만 지금 이 사고가 발생한 곳은 공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공원 내에 있는 자전거 도로의 경우는 어떻게 볼 것이냐, 이것도 고민거리가 되긴 하는데요. 그런데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이제 자전거 도로에 전동 킥보드가 갈 수 있게 되면서 이러한 공원들의 경우에도 여러 가지 각 지자체가 만드는 조례 등을 개정했습니다. 예. 그래서 한강공원의 경우에도, 서울에 있는 한강공원의 경우에도 전동 킥보드가 자전거 도로를 갈 수 있다. 현재 그런 상황이고요. 예. 또 이 사건 발생하고는 경기도 고양시잖아요. 역시 뭐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중요한 거는 지금 이 공원 내 자전거 도로가 현행법상 도로냐, 이 부분을 좀 이제 따져보는 것은 무면허 운전 부분을 좀 확인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 만약에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와 또한 도로가 아닌 경우에는 무면허 운전 관련해서는 약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따져보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거 외에 다른 부분은 사실 지금 혐의 사실은 어느 정도 명확하게 드러난 상황이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런 동력 장치를 이용한 그런 이동 장치가 그러면 다닐 수 있는 길들이 어떤 길들입니까? 네네. 도로교통법에 관련된 그런 규정들을 보면은 이런 개인형 이동장치 예. 등등이 지나갈 수 있는 그런 곳들이 다 정해져 있는데, 일단 차도로 가야 됩니다. 네. 차도로 가고요. 네. 또한 그 차도를 이용할 때도 이제 가장자리 부분으로 이제 가야 되는 것이고, 또한 자전거도 마찬가지고 오토바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횡단보도를 이용할 때도 내려서 끌고 가야 되는 이런 규제들이 있거든요. 예. 횡단보도를 그대로 타고 갈 경우에는 이거 역시 위법이기 때문에 예. 굉장히 좀 편리한 수단이고, 또한 앞으로 더 활용도가 높아질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입니다만 저 다른 보행자들의 안전 또는 다른 차량 운전자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요. 예. 항상 그런 안전에 대한 신경을 쓰고 이용을 해야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예. 저도 이렇게 지나다 보면 전동 킥보드 타고 다니는 뭐 학생들이나 시민들 위험하다 싶은 경우가 좀 많았거든요. 그런데 관련 사고도 좀 잦아지고 인명 피해도 늘고 있다고요? 그렇습니다. 실제로 자녀가 이러한 사고를 내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물어보는 상담 요청권이 꽤 많이 들고 있어요. 그리고 사고를 냈는데 이거 어떻게 하는 것이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냐, 또 학교에서 이 사고 내가지고 또 징계받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것이냐 등등 10대 청소년이 이러한 전동 킥보드를 이용하면서 내는 사고로 인한 상담이 굉장히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실제로도 그런 수치로도 확인이 되거든요. 예. 즉 2018년에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현황을 보면은 지금 훨씬 많이 늘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중에서도 10대가 일으키는 사고들 역시 굉장히 좀 느는 추세가 있는데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대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사고 발생 건수도 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제 면허가 없이 이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예. 즉 16세 이상인 경우에 면허를 취득해서 이용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고요. 또 이용할 때 사실 면허가 없으면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다른 사람의 어떤 그 명의를 이용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우회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에 대한 철저한 좀 규제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현실을 좀 따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10대들의 전동 킥보드 이용하는 그 위반 사례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추세에 있는 것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대응책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워낙 편리한 도구이고 또 워낙 저렴하게 쉽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10대들이 이용하는 것, 부당하게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완벽하게 막기는 쉽지 않아 보이거든요. 예. 그렇다면은 지금 현재 시속 25km가 기준입니다. 예. 그래서 그 속도
상회할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더 낮춘다거나 아니면은 무게 제한도 있어요. 이게 중량이 30kg 미만이어야 되거든요. 예. 충격 시의 어떤 충격량을 저희 줄이기 위한 것이죠. 근데 이 무게도 좀 더 줄여서 위험에 좀 대비할 수 있는 그런 고민들을 좀 다양한 각도에서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조금 전에 이제 사고 관련 이런 전동형 이동 장치의 사고 관련 문의가 많아졌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관련해서 보험 문제도 좀 발생을 할 것 같아요. 이런 사고가 많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보완이 될 부분이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상 보험이라고 하는 것이 고민의 영역이 있죠. 즉 보험이 적용되는 그런 범위를 너무 넓힐 경우에는 예. 이제 다른 보험 가입자들의 손해로 연결될 수 있고 예, 그리고 예. 또 반대로 보험 사고의 범위를 너무 좁게 할 경우에는 그럼 보험의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실효성이 떨어질 수 네네. 있겠고요. 그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보험업계에서도 이 부분을 고민을 해야 되는데요. 하지만 사고가 빈발하고 그리고 또 통제가 쉽지 않은 영역에는 사실 이 보험을 적극적으로 적용하는 게 또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 아주 널리 보편화된 지 오래되지 않았고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그런 통계 자료 등이 필요한 어떤 시기인 것 같거든요. 예. 다만 사적인 영역에서 해결되기를 기다리면서 마냥 손 놓고 있을 경우에는 피해를 보는 국민들의 수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정치권을 비롯해서 정부 당국도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더 많이 갖고 나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